이사장님 제가 궁금한 건 예, 예. 그럼 지금 현 정치권에서 전문가이신 이사장님을 가끔은 이런 초청을 해서 경제학에 대한 부분을 조언을 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현 정권에서나 아니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익 정권, 우익 그 정당에서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제가 죄송하지만 이 얘기를 제가 2000년 이후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썼고 네. 제가 2017년에는 영어로 경제발전의 일반 이론이라는 책으로 오죽 답답하면 그 영어로 어려운 걸 쓰겠어요. 한국에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놈이 없고 그러니까 쓴 거죠 물론. 그리고 한국 경제가 흥하고 망하는 역사를 제가 또 책 두 권을 그래서 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파 중에도 저를 극으로 보는 거지. 왜냐하면 우파도 다 사회주의 이념에 다 연루가 다 젖어 있어요. 그게 정치인들은 또 정치를 하면 표를 받기 위해서 포퓰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다 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말이 된다 그러면서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중소기업 정책 비판 많이 했잖아요.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박사님 말이 맞긴 맞지만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 정부에서 국회에서 정해준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 있으면 1년에 다 논아서 다 써야 되는데 저 박사 얘기하는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려면 중소기업 등수를 매겨야 돼. 잘하는 중소기업이 더 받아가야 되니까.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모든 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등수를 다 보는 거예요. 성과를 다 보고 성과에 따라서 차등하는 거야. 이게 박정희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걸 제가 가끔마다 신상 필벌의 정책을 했다고도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 등수가 다 나와. 1년에 한 번씩 그냥 수출의 날 행사를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달러 벌어들인 게 그냥 등수가 딱 나오니까 은행장들이 다 볼 거 아니야. 저 1등, 은행이 1등한테 돈을 많이 줘야지. 그게 꼴등한테 주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그 1등하는 기업이 잘 때 뻔하잖아요. 대학 졸업하는 놈들, 학생들, 일자리 구하는 사람, 그 1등 기업에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이러니 온 나라에서 그 등수가 좋은 기업한테 그 시선이 가고 지원이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삼성 거, 대우 거, 뭐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인 거야. 그런데 이런 등수를 잘 모르고 아무렇게나 나눠주고 자기 친하다고 더 주고 이러면 이 시스템이 다 무너져서 경제가 잘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을 보면 그걸 엄정한 디시플린이라고 그래. 시장이라는 건 말이에요. 디시플린 장치야. 엄격하게 잘하는 기업이나 잘하는 기업한테는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지 노력 안 하는 기업한테는 안 주는 게 시장의 본질이에요. 네. 그럼 정부도 그렇게 해야지. 최소한도. 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국가사회를 운영하다 보면 불의의 일로 이래가지고 사정이 나빠져서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우는 건 당연히 하지만 멀쩡한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못한다고 돈을 더 주면 그건 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실천하려면 정책을 할 때 엄정하게 신경을 쓰고 누가 정말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다 낭비되는 거지,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정책이라는 정책은 없어요. 그래서 나눠먹는 걸 뭐라고 그래? 사회정책이야. 그저 다 나눠먹고 기분 좋고, 내년 가면 다시 놀아먹고, 더 이상 성장은 안 하고. 그게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왔기 때문에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 경제가 무너받고 있는 거예요. 성장률이. 그래서 지금 내가 돌이켜보면요. 제가 2003년인가요?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서 물론 제가 DJ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제가 한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서 그 첫 번째 그 의원들 우리 당이 대성을 해가지고 의원 교육 국회 시작하기 전에 연수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불렀어. 제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가서 내가 했지. 내가 뭐야 당신들 하는 정책 열심히 해보시오. 경제 망할 테니까 내가 그랬어. 이제 동영상 가서 보시라고.
인터넷 가면 다 나와 있어. 내가 그랬더니 뭐 유시민이 뭐 강봉균이 뭐 온갖 다 그래. 당신들 뭐라고 해도 내가 솔직히 절대 안 돼요. 노무현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한국 경제는 10년 안에 0% 성장 갈 테니 내가 장담한단 말이야. 네. 물론 시기가 좀 늦어졌어 지금. 지금 0%지 뭐. 그 시기가 늦어진 건 그 중간에 우파 정부가 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했지. 만일 노무현 정부가 그냥 했으면 벌써 0% 성장에 갔을 것이고 그게 이제 늦게 왔지만은 지금 문 정부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생산성 없는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는 이제 학자로서 한 번 하면 이걸 뛰어넘으면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걸 가는 데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라가 안 바뀌는 거야. 네. 그리고 요즘은 내가 아이고 100번 해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왜 했고 그러다가 답답하니까 내가 영어로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샘 씨 네. 나가다 우리 도서관에 제 영문책에 딱 비치되어 있으니까 사진 하나 찍고 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죽 답답하면 제가 영어로 책을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영문책을 2개까지 내서 해외에서는 좀 열심히들 보고 뭐 야단이야. 근데 대한민국 경제학계는 보지도 않아. 이게 그래서 제가 야, 이게 한국이 정말 이게 문제다. 좀 더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정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논의는 원인을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현상을 설명하는 거야. 현상을. 근데 깊은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이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돈을 쓰든 이 법을 통하든 이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서 사람들을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게 경제정책의 핵심인데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쓰든 법을 만들든 이 법이 국민들을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자신의 향상과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까? 아니면 다 주저앉아서 정부로 하여금 뭘 지원하기를 바랄까? 아니면 남을 자꾸 헛들고 뭐 이렇게 할까? 이런 거 다 고민을 해야 돼. 이 인센티브를 잘 조절해서 모든 국민이 일정한 방향이라면서 아니면 경제가 잘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구조적인 이런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많은 정책은 열심히 안 하면 대접도 못 받고 열심히 하면 상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그냥 미친 듯이 수출 전선에 매달리고 심지어 새마을운동도 다 그런 것이다. 새마을운동도 잘하는 마을은 지원하고 잘하지 못하는 마을은 다 너 새마을운동 끼지 마라 그랬다면 끼지 마라. 너 정말 새마을운동 하고 싶어? 같이 동네 부러워서 하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해서 돈 내고서 열심히 해서 성과 가져와. 그럼 우리 살펴보고 지원할까 말까 결정했지. 그 마을 다 그래 가져가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쭉 이렇게 이끌고 가고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많은 경우에 제가 보기엔 앉아서 목소리 높이고 정부가 날 도와라 그러고 남 탓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더 대접 많이 받아. 이거 뭐 어떻게 나라가 됐어요. 이걸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정치권에서도 그냥 늘 그렇게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얘기하면 아이고 저거 뭐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아이고 저거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흘러 겨우 이 박정희 재단 이사장 정도를 하고 있는데 뭐 훌륭한 전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남들이 보면 당신은 뭘로 거기 했냐? 뭐 하기는 농담을 합니다만은 이게 우파 정당도 제 정책을 하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사실 그건 좀 이해가 돼. 왜냐면 제가 하는 정책을 가지고 가면 국민들 중에 몇 사람이나 찍어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안 찍어주리라 갖다 생각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그 정책을 내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만약 지금 우파 정당이 정권을 만약 잡는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뒤바꿀 수 있어? 같이 다 했잖아요. 다 같이 합의하여 다 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다 마지막 무엇을 지금 이 정부가 받고 있을 뿐이지 늘 자기네가 주장하던 거 아니에요. 심지어 경제 민주화까지. 반대로 하겠다고 하면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책을 바꾸겠냐.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너무 익어가지고 당연히 저 재벌을 해체해서 300개, 3,000개로 나눠가지고 먹으면 더 좋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다른 사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모시고 어떻게 경제가 번영하고 분배가 개선되고 중산층이 살아나는 그런 경제를 만들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우파 정당이 진짜로 나라를 걱정하는 정당이라면 국민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우리가 제가 얘기한 대로 지난 3, 40년 역사를 보면 박정희 이후에 박정희 청산하겠다고. 왜? 그럼 뭐 독재 정권 청산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반대로 하겠다고 그런 거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제가 다 알죠. 제가 80년대 중반서부터 제가 KDI라는 경제연구소에 제가 15년 가까이 있었고 내가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내가 8년 넘게 한 사람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50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이은 정부라고 보지만은 정책적으로는 박정희를 다 뒤집었다 이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열심히 노력하고 수월성, 성과를 지향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대접받는 경제 인센티브 구조가 박정희 대통령의 체제였다면 50 정부 들어오면서 다 뒤집은 거죠. 정의사회 구현이 뭐야? 정의사회가 뭐예요? 사회정의라는 게 뭐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다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야 좋지. 경제가 되겠냐 이거야.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건 좋아하는데 경제 정책을 그렇게 하면은 그놈의 경제는 잘 될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진국 경제, 사회민주주의 경제, 그리고 더 나가면 수정자본주의, 혼합경제 이런 말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바꿔서 사회주의 비슷하게 만들겠다고 한 나라 하나도 지금 잘 되는 나라도 없다. 이건 내가 거짓말, 역사를 돌아봐라 말이야. 우리가 지난 3, 40년 한 게 그거다. 박정희 반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경제연구소다, 학교 교수들이 다 가서 배워오는 게 어디예요? 외국에 가가지고 월드뱅크나 IMF, OECD나 선진국들이 뭐하니 잔뜩 배워서 그걸 가져다가 계속 한 거야. 선진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정책 해가지고 다 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왜 같이 한 거예요? 이거를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국민 여러분, 이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남한테 지지 않고 최고의 경제를 만들어내려면 남들이 놓치는 걸 해서 다른 걸 해야 된다 이거야. 네. 박정희가 누구 하라고 그런 걸 한 거 아니잖아요.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를 살펴보고, 사회주의가 좋은 소리는 많이 하지만 이 사람들 좋은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절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 여러분들 좋은 소리에 절대 속지 마세요. 피땀 흘리지 않고 경제적 부를 쌓을 길은 없고 정부가 여러분들을 도와줘서 잘 될 길도 별로 없다. 잘하지 않고는 정부도 백성이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가난을 국가가 해결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게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이게 되는 것인데 이게 완전히 좌우 정당을 막론하고 그저 맨날 국민들한테 가면 어렵죠? 가만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부 다 그 법을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움직여요? 제가 평등하게 해드릴게요. 평등이란 말이 나오면 시장은 멈춰요. 네. 왜? 평등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고 있는 거지. 너 한다 그랬지 않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니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파 정당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제대로 뜻이 있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식들을 걱정하고 훗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오늘 한 얘기를 국민한테 얘기하고 우리 다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지금 바꾸지 못해서 다 질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옛날 다 바꾸고 성공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땀을 흘리는 또 노력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정책을 말하자면 정책 기조를 다 바꾸겠다고 해서 경제민주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9조 2항은 보조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주로 해가지고는 절대 경제가 국가가 안 되니 제1항에 초점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시장, 자유로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내걸고 가야 되고 여기에는 때때로 땀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 안 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봤잖아요. 아니 중국, 러시아, 일본이 와서 독도했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아무 소리도 못해 이거. 이게 경제가 약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걸 극복하려면 다른 나라들이 생각 못하고 알지만은 결정 못하는 걸 우리가 해서 이 나라를 뛰어넘어야 나중에 가서 당당하게 말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말이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표 주시겠습니까? 나가서 국민들이 안 주면 할 수 없지.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런 결의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안 찍으면 이건 나라 망합니다. 나중에 역사가 증명할 테니 봅시다. 네. 이렇게 한번 내걸고 그걸 소위 뭐라고 그래? 사즉생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하면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 똑똑한 국민 또 많아요. 그렇지? 이렇게 하고 하면은 정권을
바꾸는데 기여할지 모르지만 안 그러고 저기 민주당이 가고 있는데 우리 그거까지 안 갈래요. 우리 요거만큼만 할게. 이렇게 하고 쫓아가가지고 백날 이기지 못한다. 네. 아니면 화끈하게 사회주의 하겠다고 그래서 망하든가.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 지금 한국 경제가 많은 다른 경제 분야에 계신 분들도 대책이 없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동차에 뭐 기름 다 떨어진 자동차처럼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지금 현재 한국 경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기력해 보이고 그렇죠.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그러면 이런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저희 같은 국민들은 어떤 응급 처방 이럴 때도 세상은 말이요 다 망해도 네. 망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고. 결국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남들처럼 하면 안 되지. 여기 이 소용돌이의 흐름에 쫓아가면 망하는 거야. 반대로 하세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정부한테 가서 뭐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서 내가 일으키겠다고 노력하고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세상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너 뭐 도와준다고? 누가 너를 도와줘? 네가 너를 돕지. 이렇게 해서 가정도 그렇고 하는 일을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살아남아요. 안 그러고 정부에서 이런 저런 소리 하면 그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남들처럼 다 가는 거죠. 세상에는 반드시 그런 예외적인 생각을 하고 독특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야. 뭐 돈 몇 푼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까? 이거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기본 정신은 모든 일은 내 할 탓이다. 내 노력으로 해야 된다. 자식도 그렇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망해도 이 사람 살아남죠. 그리고 만일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이번에 무너지면 오래 갈 수 있어요. 이 저성장과 이 침체가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너무 내가 마지막 못짓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각오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장 돈 어떻게 굴릴지 내가 그건 뭐 좀 더 개인적으로 많아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꼭 같은 일을 하면 그거 나중에 도움이 안 돼.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해야 돼.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그 한국 경제 곧 침체기가 올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벌써 침체기야. 네, 침체기인데 많은 분들은 제2의 IMF 얘기를 지금 막 공공연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랑 얼마나 가까운지. IMF는 말이에요. 올 때 네. 급작스럽게 왔어요. 네. 이게 말하면 이 전염병처럼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여기서 했던 외환위기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혀 처음에 이 걱정을 안 한 거죠. 전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쇼크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했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응급 사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노안이 쭉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쭉쭉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휩쓸려서 이제 이 망하는 쪽 뭐라 그럴까 이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충격적인 shock을 느끼지는 못할지 몰라. 그러나 내용을 잘 보면 이번에 경제 지표 나온 걸 보세요. 1분기가 마이너스 0.4% 성장을 했거든. 이번에는 플러스 1.4를 했는데 민간 부문은 마이너스야. 사실 그냥 민간 부문의 성장을 잘 보면 이미 0% 성장을 하는 경제인 거예요. 그걸 잘 봤나? 그러니까 정부가 거기에다가 재정을 붓고 말이죠. 뭐 무슨 사업 가난한 사람들 뭐 일자리면 온갖 이런 뭐라고 하나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일자리 주고 하는 이런 거 막 해가지고 하늘에서 돈을 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몇 년 먹고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뭐 한정이 없죠. 그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는 민간 부문의 활력과 능력을 보면 0% 성장하는 경제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건 침체죠 벌써. 여기에 뭐 정부가 이렇게 해서 조금 플러스 됐다고 그래서 뭐 희낙락할 일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크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30년 넘게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져서 지금 1%대에 내려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민간은 0%로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북한도 0%는 안 해. 저런 규제를 받지만 이건 뭐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제 가지고 그 0.1% 2% 가지고 뭐 얘기할 게 아니고 큰 틀을 봐라 이거예요. 숲을 보면 이건 정말 난감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물론 이 사람들이 한 정책을 몇 개 바꿔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뭐 임금 같은 거 좀 하고 해서 뭐 이미
떨어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것이죠. 이 사람들 정말 억울한 거 아니에요. 뭐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나중에 들고 일어나서 헌법소원을 내든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든가, 이 정책 잘못됐다고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 지금 이 서민경제에서 넘어지는 이 기업들 있잖아요. 네. 법원에 가가지고 이거 정부 정책, 이 정책 때문에 망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전 국민이 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따위 정책을 해가지고 기업들 망하게 하느냐. 뭐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걸 스톱 시켜야 되죠. 예, 스톱 시켜야 되는 거고. 저건 이제 문제는 이런 정책을 일부 반전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법적인 장치, 헌법과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국회에서 만드는 법, 제도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한은 항상 이 추세를 따라가서 전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0% 성장하다가 좀 잘해서 1, 2% 갔다고 그래서 그게 추세적으로 성장으로 간다고 보면 안 되는 거야. 1, 2년 가다가 다시 내려가. 왜? 이미 사람들은 평등주의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적인 이념 속에서 만들어진 법 제도가 들어오면 사람들의 생각이, 아까 얘기했죠. 다 역동성을 잃고 뭐라고 그래? 자신감, 딱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은 한은 결국 추세적으로 다시 내려간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답은 다시 그 사람들을 시장에 집어넣어야 돼. 경쟁에 집어넣고, 세상은 수월성이 없으면 절대 수월성이 있는 역동적인 경제로 갈 수가 없고, 수월성이라는 게 뭐예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못하는 사람들 따라서 배우고, 이게 수월성을 이끌고 나가는 거야.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지난번 잠깐 얘기했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이 훌륭하다고 자꾸 해야지 수월성이 나오지. 야, 공부 잘하는 학생들 좀 가만히 있어. 다른 놈 다 같이 끌어올려가지고 다 같이 만들어서 수월성 없애고 모든 사람 다 서울대 가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면 수월성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수월성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다 이게 어깨가 축축 늘어지고 이제 그냥 정부나 쳐다보고 남 불평이 나고 남 탓이나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법이 뭐예요? 일어나라. 스스로 도우시오. 스스로 돕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행하지만 그 메시지 없이 인간의 마인드세트, 생각이 바뀐 나라는 없어. 제가 또 옛날 얘기가 됩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왜 어떻게 한지 알아요? 그 당시까지 대한민국은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한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게으르고 하늘만 쳐다보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거 다 바꿔야 된다. 그 바꾸는 노력 많이 했어. 안 바뀌어. 정부가 노력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가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어느 정도 바뀔지 몰라. 근데 안 바뀌어.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이 게으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조선 사람들의 성향, 우리 한국 사람의 성품이라고, 그렇지 않아. 사람이 성품은 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살다 보면 생기는 거야. 네. 그 주어진 여건이 잘못된 거지.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거는 조선조 사회의 사회 제도와 이 정책과 이 국가 운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을 많이 올렸다 소문만 나면 탐관오리들 양반놈들이 와서 곤장치면서 다 쌀을 빼들어가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럴 땐 그릇 하나 샀다고 하면 다 빼들어가고, 이게 농사 잘 지으면 망조야 이게. 그게 아주 빈번하고 일반적인 농민들의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농민들이 일을 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맨날 그래 죽지만 않을 정도로 하늘에 비와 안 와 그럼 그냥 앉아 있고, 너네 농사를 지면 잡초를 뽑는 일을 거의 안 해가지고 19세기 말만 해도 말이에요.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의 농촌과 일본의 농촌을 비교하면, 일본은 가면 농사가 제대로 돼서 있는데 너네 한국에 나와서 피하고 이 쌀이 구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네. 그 왜 그래?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 이게. 그리고 좋고, 왜? 매 안 맞고. 그래서 자기 그냥 굶어 죽지 않고 살면 되니까. 이렇게 몇백 년을 살다 보니까 다 게을러지는 거지. 그걸 대한민국 사람들의 무슨 국민성이 문제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박정희가 그걸 바꿨잖아요. 왜 어떻게 바꿨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딱 깃발 들고. 정부는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습니다. 정부는
5천 년의 가난, 그 우리 정부가 해결 못합니다. 노력하세요. 성과를 가져오시면 내가 여러분들 상대하지만은 성과 없으면 상대 안 합니다. 이게 정부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 안 움직이고서 어떻게 대통령 대접을 받고 국가로부터 대접을 받고 사회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게 4, 5년 동안 가니까 국민들이 그렇지 내가 하니까 도움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이 좋아지면 나도 좋아지고 옆에 마을은 그걸 보다 보니까 그렇지 저게 되는구나 나도 하자. 이게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온 나라가 바뀐 거야. 기업들도 아니 내가 수출 못했다고 은행 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 누가 빌려줘. 생각해보세요. 요즘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은행에 가면 돈 많이 빌려줘라. 가난한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가난한 게 아니라 돈을 못 버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라는 게 요즘 대부분 분위기 아니에요. 그거 다 망하지 그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은행이라는 거는 딱 보고서 옷도 괜찮게 입고 응? 대출해가지고 이자 갚고 하는 거 그 과거 성적도 좋고 금년도 성과가 괜찮구만. 그래야지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면 모든 사람은 은행에 가서 돈을 더 빌려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내가 사업을 더 해야 되고 성과를 더 내야 되고 은행에 갈 때 그래도 괜찮은 옷 입고 뭐 외제차라도 타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 과시도 하고 역동적으로 해야지만 그게 은행으로부터 대접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그 지난 역사를 보세요. 요즘 뭐 저 우파 정부 할 때도 그냥 뭐 햇살론이 무슨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다 은행 다 망하고 뭐 수익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수월성이라는 것이 경제 성장과 발전과 더 나아가면 자기 발전의 핵심이야. 엑셀런스.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은요. 국민학교 선생할 때 학생들한테 공부 잘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잘. 뭐? 남한테 절대 지지 마라.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입에 붙은 말이 됩니다. 네. 남한테 지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근데 요즘 남한테 지어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다 남한테 지면 다 행복한 세상이 된다니 이게 어떻게 나라가 되겠냐 이거예요. 자식들한테 나쁜 짓은 하지 마라. 그러나 정정당당하게 해서 남한테 지면 되겠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다 보면 정의롭게 남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자기도 잘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남을 또 도와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온 사회가 수월성을 추구해야 돼. 그게 우리 같이 조그만 나라가 영토가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 남한이 지금 중국의 100분의 1, 미국의 100분의 1, 소련의 170분의 1, 일본의 4분의 1. 이 조그만 나라가 이 4강, 5강 사회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제를 이 사람들보다 배 이상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살아남겠냐 이거야. 제가 보기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식으로 가면 5,000년 역사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중국한테 그냥 맨날 이 군밥 먹고 말이야.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이미.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자식들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배 이상의 수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각자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수월성을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성공한 사람 박수도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박수도 보내고 좋은 학교도 만들고 좋은 고등학교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애들이 좋은 고등학교 가고 가려고 공부하지. 고등학교 다 같게 만들면 누가 공부 열심히 하겠냐면 대학 다 같게 만들면 어떻게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고 차이는 바로 수월성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경쟁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경쟁 없이 잘 되게 한다? 그건 사기야. 경쟁이 없이 잘 되는 길은 없어요 세상에. 경쟁이 있어야 수월성이 나오는 거고 수월성이 나와야 역동성이 나오고 그게 발전이 나오는 거고 그게 국가가 부강해지고 개인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자꾸 얘기한 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난 30년 동안 30년 이상의 대한민국의 역사다 이거예요. 이거를 뒤집어 바꾸지 않으면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한국에 희망이 없다. 네. 그 말씀이에요.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이번에 8월 15일에 한강의 기적 세계로 대동강으로라는 책이 발간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하는 시간 짧게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문책에서 뭐 일부 얘기한 겁니다만은 그 책은 한강의 기적이 결국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네. 그거를 배우러 많이 와요. 그 많이 배워가고 새마을운동 같은 건 전 세계 한 70여 개국 가까운 데 이제 많이 퍼뜨렸다. 뭐 우리 또 반기문 씨가 저 유엔 사무총장하면서 또 쫙 떠들어대고 있는데 뭐
새마을운동에 셋째라도 알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해가지고 근데 다 갔는데 성공한 나라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배운다고 하는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나라 하나도 없잖아요. 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역사를 돌아보면 지구상에서 지난 한 1세기를 놓고 보면 한국처럼 기적을 이룬 나라가 없잖아요. 후진국이라고 좀 잘하는 나라도 가다가 다 중진국 함정 빠져가지고 올라오지는 못해. 우린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유일한 나라야. 네. 이게 뭐냐 이거야. 우리가 또 정부는 말이죠. 지난 우리 MB 이명박 정부 때 무슨 G20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우리의 성공 그 노하우를 세계에 전수한다고 전수해서 되는 게 없어. 그래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지 이게. 우리만 몰라? 전 세계가 모르는 거지 이게. 단지 박정희는 저거 하지 말라는 일을 열심히 한 이상한 또라이다 말이야.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사업을 보시면 월드뱅크 IMF 다 반대했고 세계 선진국 다 반대했단 말이야. 그뿐이야. 대한민국의 안에 있는 경제학자 다 반대했잖아요. 그게 완전 또라이지. 죄송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거 연구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말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어. 이렇게 성장한 건 중요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니까 됐어요. 어떻게? How? Why? 왜 그걸 했냐 한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know-how야. 정책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이 만들어졌어.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불행하게도 경제학도 그 질문을 안 해요. 소위 이걸 토톨로지라고 그래. 좋은 걸 잘하면 잘 된다. 그야말로 쓸데없는 얘기지. 좋은 게 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100번 얘기해봐야 후진국 가서 실천할 수가 없어. 박정희가 탁 잡고 말이야 행정을 잘하고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데 그게. 정책을 잘했다. 아니 어떤 정책을 어떻게 잘했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경제학도 연구를 안 하고 경제학자들도 세계 대한민국 경제학자들도 연구 안 하고 그래서 답답하죠 제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뭐가 튀어서 그래 박정희 대통령은 인센티브야. 사람을 움직이려면 네.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아? 이거 돈이야. 돈만이야? 돈이 아니라도 이익이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나한테 소득이 되네. 이래야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동안에 한 거는 그런 방침은 그런 장치는 하나도 안 하고 말로 좋은 소리를 하니까 해보다가 그만인 거예요. 후진국 가면 다 그런 거야. 새마을운동 한번 하다가 한 서너 달 한국에서 돈 가져다 주면 돈 있으니까 하다가 지나가면 그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 그게 노력에 따라서 성과가 나와서 나한테 도움이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일을 박정희 계속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한 거지. 말로 안 한 거예요. 말도 물론 했지만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해서 바꿔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이제 오늘 얘기한 이런 얘기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왔는데 한강의 기적은 딱 박정희 시대단 말이야. 네.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왔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대접을 못 받았다. 그런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시장에 가서 늘 스스로 돕고 열심히 해서 잘하는 기업만 뽑아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은행도 그런 거지. 거지 옷 입고 말이에요. 적자 났다고 찔찔 울고 오는 사장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게. 돈을 벌 줄 알고 이자를 낼 능력이 있어야 빌려줄 거 아니겠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고 예를 들어서 좌생희 교수의 강의도 좀 들었어. 이걸 가져다 주면 오케이 하지. 아이고 좌생희 저거 틀렸어. 그리고 우리 사회주의 할래. 이런 생각을 가진 놈을 기업이 뽑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게 세상의 이치고 시장에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잘 실현해야지 이제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질문에 네. 뭐였죠? 책 제목이요. 네? 책 제목이 그래서 8월 15일에 내신. 그래서 이 얘기를 정리를 딱 했죠. 그래서 교과서죠 이제 경제 개발 정책 교과 개론 비슷하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다 이제 이렇게 해라. 근데 궁금한 것은 대동강으로 그래요. 말이. 그 대동강만 얘기하면 이게 무슨 그러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 대고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이니 이걸 가져다 베껴다 가면 해봐라. 선진국 너 다 망하고 있지? 이거 가져다 해라. 선진국도 배워라 이거야. 그럼 북한. 그리고 북한 이제야말로 니들이 이거 할 때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주의 빨리 청산해라 이게. 네. 빨리 청산해라 사회주의. 사회주의 청산하지 않고는 절대 되는 게 없다. 그리고 하려면 박정희식으로 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살려서 모셔가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열심히 했던 사람,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 모셔가고, 네. 정한테면 나까지 가면 나도 좀 도와줄게.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무슨 정책을 하든 움직이면 금방 뭔가 소득이 오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정책을 이끌어가면 국민을 움직일 수 있다. 지금 북한이 문제가요. 70년 넘게 사회주의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사람보다도 더 남탓할 것이고 완전히 평등주의에 빠져서 물론 뭐 돈 주고 막 움직이는 하겠죠. 잘 안 바뀌어요. 제가 예를 들면요. 지금 사회주의 국가를 하다가 전환해가지고 자본주의로 민주주의로 넘어온 나라들 있잖아요. 잘 되는 나라 별로 없어. 중국이 그나마 나아요. 소련은 아직도 저 농경사회야 저게. 대만이다. 베트남이 좀 한다고 그러지만 저거는 내가 보기에 100% 저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나라예요. 저 중국은 쫓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경제가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물론 많은 나라들이 인력이 좀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작할 때는 노동 집약적인 이런 라이트 경공업을 중심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조금 먹고 살아요. 수출도 조금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임금이 올라가요. 임금이 올라가면 이런 사람은 더 발전을 못 해. 그럼 그냥 주저앉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외국에서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기업들이 와서 하면 이제 좀 살아나는 것 같지만 또 임금이 올라가면 이런 기업들 바로 도망가. 왜? 옆에 다른 나라 많잖아요. 임금 싼 나라. 그러니 이게 뭐야? 기업이 자기 나라 기업이 있어가지고 기술 투자하고 임금을 높이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는 기업이 탄탄한 게 있어야지만 그게 중진국을 뛰어넘어서 선진국으로 가는데 지금 후진국이라고 하고 저 중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는 전부 다가 자기 국적 표시가 있는 능력 있는 기업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중국만 이제 그걸 극복한 거죠. 네. 중국은 우리한테 그냥 박정희 대통령 정책을 그대로 베껴간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한 그 케이스 하나는 말레이시아야. 말레이시아라는 데가 지금 마하티르 수상이 집권하고 그럴 때 잘 나가가지고 금방 우리를 추월할 것처럼 했던 나라에 자원도 많고. 지금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꼼짝 못해. 왜? 그 나라는 우리하고 다르게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회초리 들고 경쟁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기술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남의 나라 기업들 데려다가 다 잔치판을 벌려가지고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임금 올라가니까 다 도망가는 거지 이게. 북한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하려면 자기 나라 우리처럼 해라 이거야. 기업 만들고 지원하고 국민들도 새마을운동과 꼭 같은 정신으로 스스로도 없고 노력하는 국민이 되도록 이걸 이끌어가지고 그래야지 한국과 합쳐도 당장 합치자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북한이 말이에요. 자유 국가가 되더라도 우리하고 당장 합치면 안 돼. 저기 가서 관리는 한참 해야 돼. 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념이 다르면요. 결혼해서 잘 살지 못해. 결혼도 잘해서 이념이 다르면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념이 다르면 그 이미 그 사람이 다른 거고 생각이 다른데 뭐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 북한 국민하고 합치면 이건 안 되는 나라야. 딱 해놓고 북한을 관리하면서 죄송합니다. 박정희식의 정책을 한강의 기적의 정책을 딱 가지고 해서 소득 10,000불까지 와라. 그때 가서 터가지고 하자. 예컨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북한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해보자. 이 속에서 저 지도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난 그건 모르겠어. 이게 대단히 델리케트한 문제지만 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이상으로 혁신적이고 말이야.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도 바뀐다면 그거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사회주의 그거 하고 뭐 그냥 북한은 사회주의도 아니지 저게 뭐야 과거에 말이야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게 뭐야 이게 상속하는 이 봉건 사회주의 봉건주의 사회주의가 합친 거 아니에요. 하루빨리 저거 청산해라. 네. 그거 안 하고는 경제 살아날 길이 없어. 경제라는 건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자유가 가야 되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차별이 있어야 되고 차이가 있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 속에서 나오는데 맨날 국민들 그냥 하향 평준화 시켜가지고 거지를 만들어서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하루빨리 바뀌어라.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런 얘기를 좀 정리를 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질문 있으면 좀. 저는 질문은 다 됐는데 혹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예, 그래요. 해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경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은 이 경제라는 게 세상 사는 얘기예요. 경제라는 게 세상 사는 거지. 경제가 없이는 민주주의도 안 되는 겁니다. 경제를 일으키는 걸 깜빡해가지고 그게 한 10수년을 고생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가 그래 사람은 먹고 살고 배가 불러야지 민주주의도 하는 거야. 이거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경제라는 거는 경제 문제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경제 얘기 아닙니다. 사람 사는 이치야.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람 움직이지가 않아요.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의 차이는 뭐냐? 사회주의에는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죠. 움직일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인센티브가 사방에 널려 있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걸 다 없애가지고 인센티브를 줄이니까 지금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가 같은 이치가 적용이 된다. 교육, 수월성 교육을 안 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보편적으로 공부를 안 가르치는 하향 평준화된 학교 시스템에서 수월성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다시 평준화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교육이 지금 수월성을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과학기술 계통이라든가 연구소, 대한민국의 지식인 사회가 전부 다 평준화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의 교수들도 이게 평준화 속에서 지금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월성을 인정 안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연구 좀 더 많이 하고 강의 잘하면 봉급도 더 많이 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게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 때문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 사회, 일반 국민 사회도 그렇고 같이 더불어 산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더불어 사는 거는 각자 열심히 해서 더불어 살아야지 다 서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잘 사는 건 아니거든. 수월성을 다 잡아먹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대접받고 열심히 노력하는 지역이 대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못했을 경우에는 그 못한 이유가 있으면 그걸 보장해주고 정부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도울 때 복지 정책을 쓸 때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차이와 차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도와줄 때도 항상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성과가 더 간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가는 거지. 아니 한번 지원하고 나서 그다음 안 하고 못하면 잘하나 못하나 꼭 같이 하고 그러면 이 역동성이 계속 지속 가능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을 도울 때도 항상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일어세워서 양지로 가서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될까? 이거를 항상 고민을 해야지 당장에 기분 좋게 한답시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정치라는 거는 자유 중요하죠. 평등이라고 하는 걸 내걸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치적인 평등은 중요해요. 그러나 이 정치적인 평등, 우리가 이제 1인 1표 제도가 이 정치적인 평등이란 말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안 내는 사람이나 1인 1표를 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나 다른 대안이 뚜렷이 없으니까 가지만은 이런 문제 있는 제도를 경제, 차이나 차등이 중요한 경제라는 데 가서 딱 평등을 내걸어서 여기다 이거 딱 덮어놓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각성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가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편하지만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될 거 아니냐. 다 공평한 기회가 있는데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됐고 안 됐으면 기회를 탓하면 안 되죠. 난 기회가 없었다? 기회가 그냥 공짜로 생기는 거예요. 요즘 기회의 평등을 얘기를 많이 해. 아니 기회의 평등? 말은 좋고 정부가 기회의 평등을 다 보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회라는 건 누구한테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가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꼭 같이 기회가 간다고 그러면 그 사회주의가 꼭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가를 운영하는, 그저 말하자면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 그리고 국가 말하면 지식인 이런 사회가 항상 이런 걸 명심해야 돼. 인간은 말이에요. 이게 십수만 년 전에 원숭이에서 직립 원인으로 이제 바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싫어하는 분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싫어하겠지만 진화를 해서 직립 원인이 된 이후부터 끝없이 부딪힌 문제는 뭐냐? 이 수월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죽는 문제.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끝없이 체화한 게 뭐야?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 선택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힘을 합치고 내가 잘 되고 하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생존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가 잘못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정반대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사회주의 이념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가 된 겁니다. 말은 지금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라고 얘기하지만 선진국이 지금 전부 다 사회주의 이념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너무 놀란 게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힐러리 후보가 그 디베이트 하는 걸 보고서 네. 힐러리 후보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사회주의네? 네. 저런 사회주의가 다 있어? 제가 그런 거 느낄 정도니 미국인들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아주 코너에 몰리는 거죠. 다른 나라는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런 주장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계속해서 사회주의 이념이 프리베일. 이게 그냥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 반대로 가야지만 주변 5강보다 4강보다 더 강한 경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절대 함부로 우리한테 못하도록 하는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령 내가 사회주의 좋다는 사람도 아니 내가 이 주변 4강한테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자존심 상하지 않냐? 5,000년 동안 우리가 이게 제2, 제3, C급 국가로 말이야 이렇게 사는 거 이거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되도록, 안 되도록 하겠다고 생각하면 다른 나라가 하는 거 정반대로 해서 2배, 3배나 더 강한 경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안보도 강하게 하고, 군대도, 아니, 무기, 군대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자주 독립국가가 진짜 돼야 되는데, 제발 빨리 우리 사회주의 이념에서 벗어나면 좋겠어요. 성공할 수 있는 정당은요, 국가를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정당은 반드시 친기업 깃발을 걸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기업이 없이는 자본주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육성하고, 물론 공정하게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중소기업도 성장하는 기업 앞장서서 기업이 국민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해서 반재벌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네. 그렇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이거 아주 구체적인 정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꼭 그거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어요. 네, 이사장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장님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진단해 주시고 또 해법까지 들려주셨는데요.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은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 바라기 전에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교육하고 그리고 남한테 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한 개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